첫 번째 이제 다뤄볼 문제는 노인 학대 문제입니다. 예, 노인 학대 문제를 보면은 신체적인 학대가 먼저 있겠죠. 예, 이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위협을 하는 노인 학대 중에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요. 고의적인 따돌림, 무시, 욕설, 이 그림에서 딱 보여지시죠. 그리고 노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갈취하고 하는 경기적인 학대, 그리고 성적인 학대, 네, 성희롱,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임, 이 방임에는 또 자기 방임도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의식주, 경제적, 의료적인 보호 모두 다 제공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가 있죠. 진짜 뭐 노인들 해외여행 가자 그러면은 이제 잘 안 가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주도 가가지고 모시다 놓고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었는데, 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존적인 노인을 이제 누군가가 보호해야 하는 그 노인을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네. 참 노인의 문제는 우리가 다뤄볼수록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 학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때는 이제 강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조금 더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는 게 늘 생겨나죠.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 교육이 있는데 노인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해서 교육을 이제 시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집합교육이든지 온라인 교육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뭐 이렇게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노인 학대 예방, 신고 의무에 대한 법령을 이제 알려주고요. 그리고 노인 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요령, 그리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도 제가 영상을 하나 숨겨놓은 것 같은데요. 네, 또 하나 있네요. 이것도 보시고 오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7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 노인 학대로 적발된 뒤 재학대하는 사례가 늘었고 학대 가해자가 배우자인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입니다. 2만 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전체의 35%인 6,800여 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학대 사례는 817건으로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는데 최근 5년으로 넓히면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학대 장소로는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 가정에서의 학대는 다소 줄어든 반면 생활시설은 20% 넘게 늘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전년도에 이어 배우자가 자식보다 많았는데 이 같은 추세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부부 간 돌봄 부담이 커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노인 학대의 다수가 가족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은 조기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그 학대 현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약해서 또 아동학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복지부도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등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학대를 막기 위해 사후 관리가 끝난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노인 학대에 대한 이제 뉴스를 하나 보고 오셨는데, 가족 학대가 사실 많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편에 의해서 뭐 학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자녀에 의해서
이제 학대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웃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 학대를 당하신 본인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저분이 오해하신 거다라고 가족이기 때문에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증거를 좀 모으는 게 참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표면화시키고 사례로 드러나기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인 알코올 중독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중독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알코올만 있지는 않죠. 근데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독 중에서도 이 알코올 중독이 가장 많게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우리 이제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짐작이 좀 되지 않으세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우울해지고 어떤 힘을 잃어가는 그런 삶이 연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텔레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말을 했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뭔가 어쨌든 소일거리를 해야 되니까 심심하니까 근데 이제 술에 의지를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노인의 생활 기능이 손상되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기 이제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을 보시면은 이 알코올의 이제 이 특성이라고 하면은 습관성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먹고 싶고, 근데 이제 술을 마시다가 안 마셔도 뭐 술 생각이 안 나거나 이제 뭐 여럿이 모였을 때 한 번 정도 먹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이 노인 알코올 중독이 될 때 정도 되면은 거의 밥 먹듯이 음, 많은 시간을 술에 취해 있고 알코올을 의존하는 어떤 습관이 진짜 일상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사용에 대한 절제력을 이제 상실해 버리는 거죠. 중독이 돼버리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것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폭력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기능이 손상이 되겠죠. 이제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인지 손상이 와요. 사리 분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기 좀 어렵게 되고, 기분 장애가 있죠. 그 중에서도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체 기능도 이제 많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질환을 좀 갖게 되죠. 뭐 간, 암, 심장,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알코올로 인해서 우리 신체가 질환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는, 연결되는 거죠, 이게. 네. 노인은 알코올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어, 해소할 수 있는 뭐 간 기능도 일단은 좀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을 이제 이걸 희석하고 이런 부분 능력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알코올 사용이 조금 더 위험하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중도까지 가신 분들이야 뭐 정말 많이 즐겨 드셨고 많이 가까이 두고 드셨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몸이 약해졌고 이렇기 때문에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으시죠. 네. 알코올 중독인 노인의 경우에 정상적인 노화를 겪고 있는 그런 노인들의 신체 상태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정말 또 상실되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제가 술병과 이 와인인가요? 네, 와인잔이 있는 거 보니까 얘도 와인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술이 있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뒤 이야기는 없지만, 10년간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조절 능력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 기관에서도 중독 문제는 상담 기관에서 이렇게 쉽게 다루지 않아요.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약물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최영욱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10년,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로 인해서 그래도 회복하겠다고 지금 알코올 그
전문기관에서 나오신 사회복지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 중인데, 안타깝죠. 스스로도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이제 노인의 알코올 중독 문제를 보면은요, 이 중독은 생물학적 요인이 있고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이렇게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조금 아까 살펴봤죠. 우리가 생물학적이고 이제 심리학적인 것도 자기 이성이라든지 인지 기능 같은 경우도 많이 늦으면서 감정이 주요 감정이 보통 우울과 뭐 불안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회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이렇게 먹고 이러는 걸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시하진 않아요. 굉장히 쉽게 이제 언제든지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있는 분도 언제든지 가서 술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너무 쉽게. 네. 그래서 음주에 대해서 약간 좀 무관심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음주 위에 이제 잘못된 행동이나 나오면 아유 술 먹어서 그랬잖아. 그래서 약간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간대한 인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중에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뭐 취중에 그랬으니까 하면서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에 이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문화적인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부모로부터 사회화가 돼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이 있던 그 상담 그 기관에서 좀 보다 보면은 알코올 문제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상담에 의뢰가 되어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가족사 중에 보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되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사회화되어서 음주 이제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이제 도피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정말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급격하게 변화가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거기에 같이 가고 있지 못해 내가 좀 낙오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뭐 중압감 이런 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이제 이 알코올로 다가가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참 많죠. 네, 중독의 실태를 알아보면요, 최근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8명 중에 1명이 중독자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저희 친정아버지 같은 경우도 일을 계속 하시다가 60이 좀 안 되셨을 때요. 59세 막 이쯤이셨는데 그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기계에 손가락이 좀 절단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이제 사고로 장애가 된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술을 더 많이 드셨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손가락 한 마디 하나 없는 건데, 이제 있을 때에 비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손가락 하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었는데 장애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술을 너무 가까이 주는데, 진짜 저희 친정집에 가보면은 그 창고에 이제 그 소주 박스가 몇 박스가 이렇게 쟁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늘 술을 드셨어요. 근데 그게 거의 이제 중독인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뇌경색 오시고 이러시면서 지금 병원에서 거의 10년을 계시는데, 음, 뭐 이제 아프시니까 이제는 이제 입에 술을 못 대고 계시죠.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드시고, 어쨌든 이미 건강을 다 잃은 이후여서 더 나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 중독 문제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에 직결되는, 뭐 개인과 사회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그 가정에도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2001년부터 5년마다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2016년에는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이제 평생 장애를 갖게 되는 이런 유병률은 12.2%, 남자는 18.1%, 여자가 6.4%, 남자가 훨씬 더 많죠. 아무래도 술을 더 많이
남자가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보다 엄청나게 높은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1%래요. 우리는 12.8, 12.2%. 남자 같은 경우는 18.1%. 엄청난 거죠. 어, 근데 점점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간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있을 때에 알코올 중독이신 어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만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이제 하는데도 그걸 끊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막 실려가기 응급실까지 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근데 지금 알코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가 동생을 챙기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챙겨야 되는데 큰 아이가 부모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의 특성을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의 역기능적인 행동 때문에 가족 내에 정서적인 상태가 좋지 않겠죠. 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부 갈등, 자녀, 이제 부자, 이제 모자, 뭐 등등의 이제 가족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그 가족 체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독자의 역기능적인 역할에 적응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특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내에서 뭔가가 학대가 일어나거나 이런 중독이 일어나고 하면은 좀 이걸 좀 감추려고 해요. 쉬쉬하면서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독자들은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 함께 수반되는 그런 게 다반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술이 취했을 때는 뭐 이렇게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폭발했다가 이제 술이 좀 깨고 나면 죄의식, 스스로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증오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점점 외부 세계와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고립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세대 간의 전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하면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이 부분이 참 이제 부모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하면 일단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기보다는 술로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이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회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를 강단 있게 뭔가를 진취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모델로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도 역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할 때 이제 무너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쓰러지게 되면은 어디론가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근데 도망가는 그 기구가 아무래도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배웠던 가정 환경에서 노출된 게 가장 쉽겠죠. 그러니까 술에 이제 취해서 이제 술의 힘을 빌어서 이겨보려고 하는, 도망가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노인의 가족 문제. 지금 여태까지 이제 노인의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노인의 가족이 있거든요. 노년기가 길어지고 이제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막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노인 수가 너무 많다. 막 이러면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그 진짜 그 층이 정말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제 노인 이제 이 가구가 증가하면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경제력을 지금 잃고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를 대비를 잘 해놨으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가족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돌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사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이제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노인 가구 구조 변화를 보면요. 자녀가 이제 동거하던 게 예전에는 2000년대 전에는 54.7%였어요. 근데 2009년에는 38.7, 지금은 더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들이 예전에는 26.8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2009년도 이때는 35.8,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노인만 있는 가구들, 그리고 이제 노인 부부가 그래도 같이 살면은 그래도 좀 서로 의지하고 적적하지 않고 그러실 텐데 이제 한 분이 가시면 남아 있는 분은 독거 노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독거 노인의 비율도 점점 증가되고 있죠. 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고 있고요. 참 이제 이 노인을 공경하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예의 바른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뭐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런 경우에 근데 자녀들을 뭐라고 막 하게 어떻게 부모도 모르냐 이러는데 그 자녀들의 삶 또한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녹록치가 않아요. 살아가는데 본인들 살아가기도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노인까지 부모까지 부양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들 역시 절망감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가족의 이제 역할 변화를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녀나 이제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경제적인 지원이 이렇다는 거죠. 네. 비동거 자녀는 이렇게, 동거 자녀는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에게 간병, 수발, 신체적인 지원, 돌보는 어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배우자가 제일 많다. 우리 병원에 가서 저희 아버지 병원에도 가보면은 그 이제 배우자들이 간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자식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전문 간병인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자녀보다 배우자가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큰 이제 이 현실을 우리가 이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 노노부양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족이 이렇게 많아요. 40%나 있어요. 40%가 넘어요. 그래서 방문 요양 보호사 이런 도움을 받는 가족도 이렇게 있고요.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족도 이렇게 있고요. 가족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주간 보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더 많아지겠죠.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주간 보호 센터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이제 가서 실습을 하실 때에 음, 실습을 하실 수 있는 그 기관에 가서 이제 미리 서류랑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하고 이러느라고 오늘 좀 다녀왔는데 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주간 보호 시설에서 이제 굉장히 활동 밝게 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면서 밤 시간은 낮 시간 동안은 이렇게 학교 가시는 것처럼 오셔서 함께 작업, 뭐 이렇게 활동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기관에서는 이제 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돌봄이 필요한데 1인 가구예요. 참 이런 경우에 정말 너무 힘들죠. 1인 가족이 너무 많고 1인 독거 가족, 독거 노인 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각지대라고 해서 정말 더 복지가 그쪽까지 미쳐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정말 두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별로 알아본 노인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쭉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